나는 그날 밤 아빠의 전 부인이 내 방으로 몰래 들어와 칼을 들이대는 순간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고 비틀었다. 그녀의 비명이 집 안을 울렸지만 나는 주저없이 그녀의 손등에 칼을 박아 넣었다. 피가 솟구치며 그녀가 바닥에 무너지자 나는 그 피비린내 속에서 도망쳤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억압과 증오가 폭발했다. 불륜의 산물로 태어난 내가 왜 그녀의 복수 대상이 되어야 했나?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태어났지만 내 삶은 처음부터 비밀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아빠는 유명한 기업의 중역이었고 엄마는 그의 비서였다. 그들의 사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됐고 결국 아빠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다. 전 부인, 그러니까 이모라고 불렀던 여자는 아빠와 10년을 살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아빠가 엄마를 선택하자 모든 걸 잃었다. 그녀는 이혼 후에도 아빠를 증오하며 나를 그 증오의 화살로 삼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빠가 재혼한 후 그녀는 가끔 집에 들러 가족 모임이라는 핑계로 나를 괴롭혔다. 너 같은 잡종이 왜 살아?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는 그걸 알았지만 아빠를 지키기 위해 참았고 아빠는 과거를 털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매일 밤 그녀의 눈빛이 내 꿈을 침범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가 보낸 익명의 편지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그 글씨는 날카로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다.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그녀는 아빠의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그 여자의 새끼가 내 인생을 망쳤어. 직원들 앞에서 외쳤다. 아빠는 그녀를 달래기 위해 돈을 주었지만 그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녀는 더 집요해졌다. 내 학교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륜 아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친구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지은아, 너네 집안 사정 들었어? 진짜야. 그 물음이 나를 고립시켰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였다. 왜 내가 죄인인가?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왜 그녀의 피해자가 되어야 하나?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엄마는 안아주며 말했다. 참아, 지은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의 증오는 끝나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된 후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아빠가 해외 출장 중이었을 때 그녀가 집에 쳐들어왔다. 오늘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 후 그녀의 눈은 광기어 보였다. 나는 방으로 도망쳤지만 그녀는 문을 부수려 했다. 그때 나는 서랍에서 칼을 꺼냈다. 내 손이 떨렸다. 하지 마. 나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웃었다. 너 같은 게 왜 사니?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밀쳤고 칼이 그녀의 팔에 스쳤다. 피가 흘렀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다. 이게 내가 한 짓인가? 마음속에서 후회가 솟구쳤지만 공포가 더 컸다. 그녀가 일어나 나를 쫓아올까 봐 나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밤거리를 달렸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나를 비추었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어디로 갈까? 엄마에게 전화할까? 아니, 그녀가 경찰을 부를 텐데. 그날 밤 나는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멀리 갔다. 인천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자유인가? 아니면 더 큰 지옥으로 가는 건가? 눈물이 흘렀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뒤틀렸나? 불륜의 아이로 태어난 죄로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하나? 인천에 도착한 후 나는 작은 모텔에 숨어들었다. 돈은 아빠의 비상금에서 훔쳐온 게 전부였다. TV를 켜니 뉴스가 나왔다.
여성자해 사건, 가해자 도주, 내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가 자해로 위장한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나는 전화를 껐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며칠을 그렇게 숨어 지냈다. 배고픔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증오는 끝나지 않을 터였다. 나는 결심했다. 혼자 살아보자.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렇게 내 도피 생활이 시작됐다. 인천의 작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는 일이었다. 손이 부르트러도 참았다. 지은아, 너는 강해. 이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리움이 밀려왔다. 엄마의 따뜻한 밥상, 아빠의 미소. 그들은 나를 찾고 있을까? 한 달 후,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너는 도망칠 수 없어. 돌아와서 사죄해. 나는 전화를 부쉈다. 공포가 다시 솟구쳤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더 멀리 가야 했다. 부산으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서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빈자리가 있었다. 부산에서 만난 사람은 민준이었다. 같은 알바생으로 나와 비슷한 나이였다. 너 무슨 사연 있어 보이네. 그는 웃으며 물었다. 나는 처음으로 털어놨다. 불륜 나이, 학대, 도망. 그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왜 참아? 그의 말이 가슴을 울렸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돼줬다. 민준과 가까워지면서 내 삶의 빛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내 인생은 내 거야. 과거에 얽매이지 마.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어느 날 카페에 그녀가 나타났다. 찾았어. 그녀의 미소가 섬뜩했다. 나는 민준에게 도와달라고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막아섰다. 나가세요. 여기 손님 아니시잖아요. 그녀는 웃었다. 이 애가 내 가족이야. 데려갈게. 민준이 경찰을 불렀다. 그녀는 물러났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다시 짐을 쌌다. 미안해. 민준아의 편지를 남기고 떠났다. 이제 나는 제주도로 갔다. 섬의 바람이 내 상처를 씻어줄까? 작은 펜션에서 청소 일을 했다. 바다 소리가 위로가 됐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 그녀가 쫓아왔다. 왜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독백이 메아리 쳤다. 제주도의 펜션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가짜였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지만 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여기까지 올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딸처럼 대해줬다. 지은아, 너 무슨 일 있었니? 눈빛이 슬퍼 보인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오후 펜션에 손님이 왔다. 낯익은 얼굴 그녀의 동생이었다. 언니가 보내서 왔어. 돌아와.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방으로 도망쳤다. 어떻게 알았지?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아주머니가 그를 쫓아냈다.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네트워크는 넓었다. 아빠의 과거 연결고리 때문일 터.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맞서자. 하지만 어떻게?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들은 목소리. 지은아.
어디야? 걱정했어. 엄마의 울음이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칼 사건, 도망, 그녀의 추적. 엄마는 충격받았지만 말했다. 아빠가 알아. 같이 해결하자. 아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처음으로 아빠가 약해 보였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아?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내가 태어난 게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거야. 아빠의 설명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증오는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불운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건 아니었다. 아빠, 그녀를 막아줘. 나는 부탁했다. 아빠는 약속했다. 법적으로 대처할게. 보호 명령 신청할게. 그 말을 듣고 나는 제주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친구 집에 숨어 지냈다. 서울에 돌아온 후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빠가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학대 증거를 모아보자. 그는 말했다. 나는 과거의 편지, 메시지, 증언을 모았다. 그녀의 행동은 스토킹 수준이었다. 법정에서 그녀를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은 여전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그녀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판사는 내 편이었다. 접근 금지 명령, 그 선고가 내려졌다. 그 후 내 삶은 조금씩 안정됐다. 대학에 들어가 심리학을 공부했다. 내 상처를 이해하기 위해. 왜 사람들은 증오에 사로잡히나? 그 질문이 내 동기였다. 수업 중 교수님이 말했다. 증오는 자기 혐오의 투영이야. 그 말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나를 미워하며 자신을 괴롭혔을 터. 민준과 다시 만났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는 여전했다. 지은아, 강해졌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의 손을 잡을 때 안정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길에서 비슷한 사람을 보면 심장이 뛰었다. 어느 날 그녀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간단한 글씨. 나는 놀랐다. 진심인가? 아빠가 말했다. 그녀가 치료받고 있어? 정신과 그녀의 삶도 무너져 있었던 거다. 이혼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나를 탓하며 버텨온 거였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늙어 보였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태어난 게 내 불행의 원인이 아니야. 나 자신이었어. 그녀의 고백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울었다. 왜 그랬어요? 왜 나를? 대화는 길었다. 그녀의 과거, 불임이 고통, 아빠의 배신. 나는 이해했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내 삶은 변했다. 심리 상담사가 됐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왔다. 증오는 풀어야 해. 안 그러면 자신을 망쳐. 내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했다. 민준과 결혼했다. 우리의 결혼식에서 아빠와 엄마가 웃었다. 그녀는 오지 않았지만 축하 카드를 보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가끔 밤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용서했나? 내 독백이 이어졌다. 삶은 그렇게 복잡했다. 도망쳤던 내가 이제 서 있는 곳에서. 상담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마다 내 과거가 되살아났다. 선생님, 왜 저는 미움받아요? 한 여자가 물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나 자신을 봤다. 미움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상처예요. 내 대답이 진심이었다.
심리학을 공부하며 배운 건 인간의 마음은 층층이 쌓인 고통이라는 거. 대학 시절, 나는 그녀에 대한 복수를 꿈꿨다. 그녀를 파멸시키자 하지만 민준이 막았다. 그럼 너도 그녀처럼 돼. 그의 말이 옳았다. 증오는 전염된다. 나는 대신 치유를 선택했다. 아빠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지은아, 내가 태어나서 다행이야. 아빠의 말에 눈물이 났다. 그는 과거를 후회했다. 엄마는 여전했다. 우리는 사랑했어. 그게 죄인가? 그녀의 강인함이 나를 지탱했다. 그녀와의 만남 후, 우리는 가끔 연락했다. 건강해.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나는 답했다. 네, 이모님.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노력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봉사활동해 아이들 도와 그녀의 변화가 놀라웠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가족이 우리를 반대했다. 불륜 가정 출신이라니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또 시작인가? 내 과거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민준은 싸웠다. 지은이는 피해자야. 왜 탓해? 결국 우리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신혼여행 대신 이사했다. 제주에서의 삶은 달콤했다. 작은 집에서 바다를 보며 살았다. 민주는 IT 회사에서 일했고 나는 온라인 상담을 했다. 행복해? 그는 물었다. 응, 이제야.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그녀의 칼, 피 완전히 벗어났나? 어느 날 뉴스를 봤다. 스토킹 피해자 자살. 그 기사가 나를 흔들었다. 만약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무서웠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이모님, 감사해요. 용서할게요. 그녀는 울었다. 고마워, 지은아. 그 후,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왔다. 임신했다. 아기가 태어날 거라니. 우리 아이는 행복하게 키우자. 민준과 약속했다. 하지만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내 아이도 불륜의 그림자에, 아니, 나는 다르게 핥터였다. 출산 후, 아이를 안을 때 모든 게 변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다. 사랑의 그 순간, 과거가 멀어졌다. 그녀를 초대했다. 손녀봐요. 그녀는 왔다. 아이를 보며 눈물 지었다. 예쁜애. 그 미소가 진심이었다. 가족 모임이 시작됐다.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아빠, 엄마, 그녀, 민준, 아이. 이게 가족인가? 내 마음이 물었다. 증오는 용서로 변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끔 그녀의 눈빛이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상담에서 배운 대로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그녀와 웃었다. 진짜일까? 내 독백이 치유였다. 아이, 수민이가 자라면서 내 삶은 안정됐다. 수민이는 밝고 호기심 많았다. 엄마, 왜 이모 할머니는 슬퍼 보여? 아이의 물음에 웃었다. 할머니도 상처가 있었어. 이제 괜찮아. 그녀는 이제 할머니였다. 주말마다 와서 수민이를 안아줬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되돌아왔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듣고 아빠가 축하 파티를 열었다. 그녀도 왔다. 축하해, 지은아. 그녀의 선물이 책이었다. 심리학 서적.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날 밤, 민준과 대화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그는 말했다. 응, 도망쳤던 내가 이제 서 있네. 내 대답에 그는 키스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 그녀가 병에 걸렸다. 암, 초기야. 치료받을게.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이모님, 같이 싸워요. 그녀는 웃었다. 너 덕분에 살고 싶어졌어.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시절, 아빠와의 사랑, 배신의 아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내 분노의 희생양이었어. 그녀의 고백이 눈물을 불렀다. 수민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할머니, 빨리 나아요. 아이의 말에 그녀가 활짝 웃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녹였다. 치료가 끝난 후 그녀는 변했다. 새 삶을 살게 그녀는 NGO에서 일했다. 학대 피해자 도움. 내 경험을 공유해 그녀가 제안했다.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나는 불륜 아이였지만 증오를 이겼어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민준의 지지로 책을 썼다. 자전적 소설. 도망친 아이 유출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공감돼요. 독자들의 편지가 왔다. 그녀도 읽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논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불륜을 미화한다고 비난했다.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잡종 새끼 옛 상처가 되살아났다. 또인가 민준이 안아줬다. 무시해. 내 진심 알아. 그녀가 나섰다. 인터뷰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지은이는 피해자예요. 그녀의 용기가 놀라웠다. 논란은 가라앉았다. 이제 내 삶은 완성됐다. 가족, 일, 사랑. 하지만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한다.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 질문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TV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용서했나요? MC의 물음에 대답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증오는 독이에요. 청중의 눈물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민이가 기다렸다. 엄마 유명해. 아이의 웃음이 행복이었다. 민주는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그녀와의 관계는 가족처럼 됐다. 할머니랑 산책 갈래? 수민이가 물었다. 우리는 공원을 걸었다. 지은아, 고마워.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제발. 이번엔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병원에서 지켰다. 이모님, 포기 마요. 그녀는 웃었다. 내 덕분에 충분히 살았어. 마지막 날, 그녀는 말했다. 미안하고 사랑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장례식에서 울었다. 아빠, 엄마, 모두. 그녀는 고통받았어. 아빠의 말에 공감했다. 그 후 내 삶은 이어졌다. 그녀의 유산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학대 피해자 지원. 그녀의 이름으로 그게 내 복수이자 용서였다. 수민이가 자랐다.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이의 말에 뿌듯했다. 민준과 노을을 보며 우리가 해냈어.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렀다. 수민이가 대학생이 됐다. 엄마, 책 읽었어. 감동적이었어.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내 이야기, 이제 딸의 교훈이 됐다. 아빠와 엄마는 노후를 즐겼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들의 말에 안도했다. 나는 여전히 상담했다. 증오는 풀어요. 내 메시지가 퍼졌다. 어느 날 그녀의 묘를 찾았다. 이모님, 이제 행복하세요. 꽃을 놓았다. 바람이 불었다. 평화였다. 내 삶의 결론, 도망은 시작이었다. 용서가 끝이었다. 증오는 사랑으로 이긴다. 그렇게 내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